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로드테스트 이동엽 기자입니다. 오늘은 쌍용 자동차의 새로운 렉스턴 스포츠, 더 뉴 렉스턴 스포츠의 롱바디인 칸을 만나보러 나와 있습니다.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자동차를 내놨습니다. 과연 이 더 뉴 렉스턴 스포츠 칸은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외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처음 보면은 그냥 와 소리가 벌써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만큼 파격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사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모델의 부품을 활용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.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이 헤드램프인데요. 사실 지난해 출시한 올뉴 렉스턴의 경우 눈매도 고치고 변표의 형상도 바꾸면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갖췄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부분이 이 렉스턴 스포츠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.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투자로 큰 이미지 변화를 꾀한 듯 합니다. 이 앞쪽에 그릴을 보시면 엄청나게 큽니다. 이렇게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거의 전면부의 한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큰 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. 그 가운데는 쌍용의 로고와 칸 레터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기존의 동그랗던 안개등은 세로로 길쭉하게 마련해서 이 그릴과 통일감 있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. 밑을 보시면은 뭐 철제 마감이고 눈에 띄게 또 빨간색으로 처리해놨네요. 이 옆으로도 좀 와보시면은 검정색 무광 트림으로 군데군데 마감을 해놨습니다. 사실 픽업 트럭이라는 세그먼트 성격상 여기저기 오프로드를 많이 다니실 거예요. 그러면 주변에 나뭇가지나 나뭇잎 등에 긁히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오프로드를 성격을 갖춘 모델의 경우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해서 철판이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마감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, 이전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좀 얇게 처리를 해놨죠. 이 정도로 얇게 처리를 해놨었는데 거의 한 3-4배 되는 길이로 바뀌었습니다. 물론 이전 렉스턴도 상위 모델에 들어가면은 좀 차이가 있지만요. 뒷모습을 보면 측면과 마찬가지로 범퍼 하단을 검정 무광 트림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. 뒤에 테일게이트도 검정 무광 가니쉬를 달아놨는데요, 은각으로 이렇게 레터링을 마련해놨습니다. 테일램프 디자인도 안쪽 그래픽이 소소하게 바뀌었습니다. 이 더 뉴 렉스턴 스포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데크죠. 롱바디 버전인 칸인 만큼 일반 모델보다 더 길어졌습니다. 실제로 유튜브에 공개된 더 뉴 렉스턴 스포츠의 신차 출시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위에서 간이 테이블을 올리고 간이 의자를 올리고 커피를 즐기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고, 이걸 다 치우고 텐트를 올리는 모습도 연출을 해줬어요.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영상을 보게 된다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영상을 만든 것 같아요. 그런 포인트들이 이 렉스턴 스포츠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다시 데크를 닫아보면은 여기 보시면 최대 적재량이 500kg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이 기준은 이제 코일 스프링을 쓴 일반 모델의 경우고요. 리프 스프링, 판 스프링이라고 하죠. 그거를 옵션으로 제공을 하는데 그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200kg 더 늘은 700kg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그런 옵션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실내는 뒷좌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앞좌석 시트는 키가 175인 저를 기준으로 세팅해 놓은 상태고요. 이렇게 보면은 크게 불편할 것 같진 않아요. 제가 군 복무 시절 운전병으로 군 생활을 했는데 코론나 스포츠를 자주 몰았었는데, 그때 뒷좌석에 3명이 꽉 차서 갔을 때가 있습니다. 그때 가운데 앉았던 분이 이 센터 터널이라 하죠. 이 부분이 워낙 높아서 불편하다는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낮아졌습니다.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낮습니다. 뒷좌석도 이렇게 탑승을 돕는 핸들이 하나 있고요. 제가 직접 뒷좌석에 한번 타봤습니다. 일단 등받이 각도는 짧은 거리라면은 충분히 한 2명 정도 타면은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. 헤드룸도 충분히 넉넉하고요. 다리도 그냥 그저 괜찮습니다. 뭐 발밑 공간도 어느 정도 돼 있고 무릎 공간도 주먹 1개 정도는 들어갑니다. 옆에 보시면 암레스트도 있죠. 뭐 컵홀더도 있습니다. 뭐 이빨이 있어서 꽉 잡아주진 않지만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. 자, 저는 이제 렉스턴 스포츠 칸의 주행을 시작했습니다. 오늘 쌍용 자동차에서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의 시승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특별한 코스를 정해주지는 않았어요. 저희가 이제 가고 싶은 곳 가봐라 라는 식으로 해줬는데, 사실 이 칸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성능은 워낙 믿음직스럽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인들의 기준으로
이제 평일에는 도심에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는 좀 지방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출퇴근할 때 이 도심 온로드에서의 느낌은 어떤지 중점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처음 딱 시동을 걸고 출발했을 때 느낌은 핸들과 엑셀, 브레이크 모두가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.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가벼운 느낌이라 혹시나 실수로 발로 툭 치면은 확 튀어나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좀 가벼웠습니다. 이 렉스턴 스포츠의 경우 철골 프레임 위에 캐빈을 얹은 바디온 프레임 방식입니다. 일반적인 승용차에는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죠. 단점이 있다면은 승차감이 일반 모노코크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.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작은 요철들에 좀 세게 반응하는 느낌입니다. 작은 미세한 진동들이 올라오는 그런 요철이 엉덩이까지 조금 올라오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. 오히려 방지턱과 같은 큰 요철은 좀 잘 지나치는 느낌이 듭니다. 이게 판 스프링도 아니고 일반 코일 스프링인데 이 정도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700kg 적재량이 가능한 더 심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. 올터레인 타이어가 한몫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. 이 파워트레인은 2.2L 디젤 엔진에 6단 자동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187마력에 42.8kgm의 힘을 내는데요. 크기도 있고 무게도 있는데도 가볍게 나가는 느낌입니다. 정차 시에도 진동이 크게 올라오지 않고요. 이 렉스턴 스포츠에는 아이신의 6단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또 올류 렉스턴과 비교가 되지만 사실 올류 렉스턴은 8단 미션에 전자식 변속 레버를 갖고 있습니다. 동일한 8단 미션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. 물론 이렇게 도심에서 다닐 때는 이게 고단기어를 쓸 일이 많이 없고 5030이라고 하잖아요. 도심 최대 속도가 50으로 내려가면서 크게 불만감은 없습니다. 하지만 이 고속도로에 가면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. 특히나 좀 놀라웠던 점은 이 렉스턴 스포츠가 소음 차단 능력이 엄청 뛰어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 차체를 좀 공유하는 올류 렉스턴과 부품이 많이 호환돼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이 정도 소음 차단 능력이면은 너무나 안락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실내를 조금 보여드릴게요. 기존 렉스턴 스포츠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. 이런 소재 같은 점, 여기도 옛날에는 좀 밝은 회색으로 칠해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어두운 계열로 바뀌었고요. 이 메인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기존과 동일한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. 스티어링 휠도 기존과 동일합니다. 그리고 신기한 점이 이 센터 스피커예요. 좀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차에서 많이 보이는 이 팝업식 스피커,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좀 들어있습니다. 이 버튼도 있긴 한데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. 그리고 통풍 열선 모두 3단으로 마련되어 있고요. 밑에는 USB-A 타입 하나랑 좀 특이한 게 요즘은 사실 억스를 잘 안 쓰잖아요. 근데 억스 단자가 있네요. 블루투스가 아예 안 되는 건 또 아닙니다. 블루투스도 있고 억스도 있어서 특이하네요. 무선은 아니지만 유선 카플레이가 가능합니다. 이렇게 앞뒤 좌우에 카메라가 모두 있어서 어라운드 뷰도 가능하고요. 실내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이 기어 레버예요. 스텝 게이트 방식의 기어 레버를 쓴 지가 벌써 제 기억상으로도 10년이 넘었는데 무쏘 시절에 벤츠 파워트레인을 받아오면서 그때의 방식으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지금까지 이 방식을 유지한 건 조금 시대에 좀 뒤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사이드 브레이크도 그렇고요. 그래도 올류 렉스턴이 전자식 기어 레버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쓰고 있는데 같이 썼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계기판에는 엔진 회전계랑 속도계가 있고요. 그 가운데는 디스플레이로 여러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. 트립 정보와 함께 미디어 정보도 볼 수 있고 이 내비게이션에서 어떠한 길로 가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. HUD가 없는 건 아쉽지만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선글라스 케이스도 있고요. 이 하이패스 룸미러도 장착되어 있습니다. 이 사이드 미러는 참 시원시원하네요. 차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밑에 좀 경차 같은 낮은 차가 오면은 보기가 힘든데 이 사이드 미러는 위아래로도 좀 높이가 좀 있어서 안 보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. 그리고 아까 주차하면서 느낀 점인데 차체 앞뒤가 주차 라인에 벗어나더라고요. 제가 주차한 곳이 공용 주차장이라 법규보다 작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차를 구매하실 때 주차 공간이 넉넉한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공부를 좀 해봤어요. 그 쌍용자동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커스터마이징 항목이 있더라고요. 거기에는 데크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옵션들을 마련해 놨더라고요. 자전거 캐리어나 하드탑 텐트 같은 그런 부분들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
마련해놨습니다. 자동차를 출고하고 나서 따로 이렇게 손대고 하는 게 너무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순정 커스터마이징 항목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꾸미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이렇게 렉스턴 스포츠 칸 시승을 해봤는데요.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픽업 트럭 모델이 이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, 뭐 콜로라도, 레인저, 글래디에이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좀 나머지 모델들은 좀 비싼 게 사실이잖아요.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의 가격은 2,856만원부터 시작합니다. 2천만원대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여유가 돼서 출퇴근용 차와 주말용 레저용 차를 따로 고른다면 뭐 더 좋겠지만 하나로 만족해야 한다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로드테스트 이동엽 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